자, 우리가 직선에서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정점제라는 직선이라는 거 배웠었지. 예를 들어서 y는 mx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m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났느냐면 m으로 정리했을 때. 자, 이렇게 하다 돌아가랬지. x, y 말고 또 다른 문자가 있을 때. 뭐 2차고 3차여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1차로 나온다. 그러면 그 문자에 관해 정리했을 때 x-4 플러스 1-y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이거는 m이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난다고? 이거는 0과 이거는 0의 교점 지난다. 그래서 이거를 정점제라는 직선이라고 불렀지. 항상 어디를 지났느냐면 4,1을 지난다. 이렇게 풀었던 거. 물론 기울기는 m이고. 그러면 여기 직선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래프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fxy, xy가 들어있는 식 플러스 이건 뭐 m이라고 쓰기도 하고 k라고 쓰기도 하고 k로 바꿔 써보자. 자, k 곱하기 여기다 이제 gxy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랑 이걸 딱 비교를 해봐. 그러면 이것도 지금 xy 말고 m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에 관해 정리해주면 실제로 m이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이거는 0과 이거는 0의 교점을 지른다. m에 관한 항등식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그럼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야. 여기 주어진 식이 지금 여기서처럼 1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직선인데 1차에도 되고 2차에도 되고 어떤 그래프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xy가 들어있는 식 플러스 xy가 아닌 또 다른 문자 k가 있다고 치고 k gxy는요. 예를 들어 이 식이랑 비교했을 때는 m 대신에 k라고 생각을 하고 요 역할을 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이거는 0과 이거는 0의 교점을 지른다. k의 항등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오는 식이 뭐 포물선이든 원이든 직선이든 뭐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거는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앞에 거는 0과 그냥 형식상 fxy라고 쓴 거지 그냥 xy가 들어있는 식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거하고 뒤에 거는 0 gxy는 0 이 두 개 그래프에 교점을 지른다. 이렇게 딱 알아둬야 되고 자, 물론 여러분들이 k가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의미가 같은 건 아니지만 자,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이 두 개 그래프에 교점을 지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성립한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원에다가 적용을 하면 자, 여기 좀 설명이 그거야. 원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두 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k를 이렇게 결합했지. 그러면 앞에 거를 0대게 잡았을 때는 원의 방정식 이런 원이고 5라는 원이고 뒤에 거를 0대게 잡았을 때는 두 번째 원이 나오겠죠. 5-. 그러면 이건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앞에 거는 0과 뒤에 거는 0의 교점을 지른다. 그런 형태가 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 여기서 앞에 거는 0. 이 원이 예를 들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죠. 이게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5-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이거는 k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앞에 거는 0과 뒤에 거는 0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즉 어디 얘기하는 거야? 교점을 지칭하는 거지.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항상 여기를 지나게 돼 있다.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이거는 0. 이걸 0대게 만든 그래프가 바로 이 원이라고 쳐. 이 원이라고. 뒤에 거를 0대게 만든 그래프가 이 원이라고. 그러면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앞에 거는 0과 뒤에 거는 0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즉 교점을 지나게 돼 있다. 근데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예를 들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아니고 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 번째를 먼저 봐봐.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데 특별하게 직선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직선은 이창이 없는 게 직선인 거지? 그래서 자, 유식에서
K가 얼마였을 때가 직선이냐면 이 창이 소거됐을 때가 직선이야. 직선의 방정식은 이 창이 없는 게 직선이지. XY의 1차식으로 구성된 게 직선이야. 그러면 K가 소거가 되려면 X제곱 Y제곱이 소거되려면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1.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이 이건데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어차피 K에 관계없이 이 식 그래프가 K에 관계없이 이거는 0, 이거는 0의 교점을 지났는데 특별하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창이 소거가 돼. 이 창이 소거되면 남는 거는 직선인 거지. 직선. XY의 1차식의 구조니까. 그래서 어차피 K에 관계없이 이거랑 이걸 지나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창이 소거되니까 직선이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직선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직선을 뭐라고도 하느냐면 이거는 원두계에서 공통현이겠죠. 공통현. 부원의 공통현이야. 공통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원두계가 있을 때 공통현의 방정식 구할 때 즉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자 할 때는 한 원에다가 다른 원을 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외워놔야 돼. 확실하게. K가 마이너스 1. 한 원에다가 다른 원을 뺐다 그런 얘기지. 뺐다.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땐 원이겠지. 근데 원은 원인데 아무 원에는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점과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는 원. 이런 형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런 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큰 원도 될 수 있고 K 값을 조정하면 원은 원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원인데 여러 가지 형태의 원이 될 수 있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이다. 근데 무조건 두 개 그래프 이 형태는 이 점과 이 점은 무조건 지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딱 해두고 확실하게 이제 외워놔야 돼. 5-1번. 지금 원두개가 주어져 있는데 두 원의 교점도 지나고 두 원의 교점과 원점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원점은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까지 문장을 끌어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일단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일단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 지나는 원을 만들면 되겠지. 적당히 아무데나 K를 결합하면 나중에 이제 깊게 공부할 때는 K가 어느 쪽에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른 내용이 다른 걸 배울 거예요. 우선은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96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Y제곱 자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8y 플러스 48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이거는 K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앞에 거는 0과 뒤에 거는 0이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디를 지나가? 원점도 지난다고 돼 있지.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면 00을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겠지. 00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XY를 다 00으로 대입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56 플러스 K 곱하기 여기다가 00을 모조리에다 대입하면 48만 남았지. 이거는요. 그러면 K는 2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답은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때 정리되는 게 답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K에다가 2 대입해서 정리해보자. 여기다 이제 2가 돼. K는 결국 2로 결정된 거야. K가 2로 결정됐으면 원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이건 원 나오겠지. 한번 정리해보자. 어떤 원인가. 그러면 2x제곱, x제곱, 3x제곱인데 3으로 나눠지겠지. 먼저 그냥 나중에 나누더라도 정리해봐도 되고 나중에 이제 나누고 정리해보자. 3x제곱, 3y제곱 1차는 4x인데 마이너스 36 이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6이지? 4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32x 그 다음에 y 1차 마이너스 6y인데
요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 플러스 96이 없어졌네. 이렇게 되겠지, 이거. 그럼 여기까지 이대로 그냥 답이야. 이건 뭐 3으로 나눠서 정리 안 해도 되고, 만약에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3으로 나누면 되지만, 답을 쓸 때는 이대로 그냥 쓰면 답이야, 이게. 굳이 이걸 1로 맞추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고. 근데 두 번째는 원두개가 주어져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재는 직선을 구해라. 그래서 교점 재는 직선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했을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직선이다. 직선 되려면 2창이 소거돼야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아예 처음부터 두 개를 변변 뺀다.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두 개를 변변 빼주면 X제곱 Y제곱 소거되고 뺐을 때 22X 빼주면 그 다음에 두 개를 빼주면 플러스 2Y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빼주면 뭐 144 마이너스 14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2로 나눴으면 11X 플러스 Y 마이너스 72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5-2번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지.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제 이게 1식이라고 하고 2식이라고 하면 두 번째 원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둘레를 이등분하려면 지름의 양끝점, 어떤 지름의 양끝점 이걸 이게 지나가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런 식으로 1이라는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자, 그림을 천천히 보면 어떤 식으로 착상해야 되느냐면 둘레가 이등분된다는 얘기는 이 두 점을 쭉 연결해 보면 둘레가 이등분됐으니까 이게 지름이랑 포개져 있겠지. 즉 두 점을 쭉 맺었을 때 이게 두 원의 교점인데 이 선상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둘레가 이등분되는 거지. 노란색 원이 2원이 1원이 2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둘레를 이등분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쭉 지나갔을 때 교점끼리 연결해보면 이등분 됐으니까 이등분 되려면 이 직선상에 원의 중심이 놓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직선이 즉 공통연의 방정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되겠죠. 중심을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풀면 나오니까 그럼 결국은 이 직선을 구하면 돼. 이 직선. 1식에다가 2식을 변변 뺐을 때 1식에다 2식을 변변 빼주면 직선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직선이 둘레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중심을 지나가면 된다. 두 개를 변변 빼면 두 개를 변변 뺀 식이 1,1을 지나가겠죠 이거. 그러면 변변 빼주면 정리해보면 정리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빼가지고 쓰기만 해도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 변변 뺐다고 치면 x제곱 빼주고 직선 형태를 한번 만들어보자. 빼주면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졌지 이제? 그러면 1차는 마이너스 2a 1차 정리해보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뭐 대략 써놓고 집어넣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2ax 뺐으니까 플러스 2 x 이렇게 빼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을 뺐을 때 y의 1차 마이너스 2b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y야. 마이너스 뭐 2. 그래 나중에 묶어주고 2b 뺐으니까 마이너스 2y 이렇게 써보자. 그 다음에 상수끼리 빼주면 이쪽에서 a제곱 b제곱 여기 좀 정리했을 때 정리가 복잡하지? a제곱 b제곱은 이쪽이랑 지워지게 돼 있지. 그냥 이쪽에서도 없애놓고 이렇게 없애도 되지 이거 a제곱 b제곱. 그럼 이거 뺐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뺐으니까 1이랑 1인데 마이너스 1하고 채우고 이렇게 정리하면 대략 쓰면 돼. 대략 이쪽끼리 빼면 6에다가 4 빼니까 2가 됐다. 이 정도로 써놓고 약분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지 이거.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돼? 뺐을 때 이 직선이 나왔는데 이원의 중심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원의 중심이 1,1이지 1,1. 이걸 대입하면 나오니까 x, y에다가 1, 2를 대입하면 그냥 대입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1, 1 이렇게. 그죠?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1 대입했으니까 2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2 다음에 4 2 빼면 2 없어졌네? 다시 정리해보면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에다가 2, 4 2 빼면 2 이쪽 빼니까 없으니까요. a 플러스 b는 0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직선 형태를 취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형식만 갖춰놓고 빼는 형태를 취해놓고 거기에다가 이걸 대입해도 되겠죠? 정리가 복잡하니까. 자, 5-3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원두개가 주어져 있을 때 공통연의 방정식도 구하고 공통연의 길이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대략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1이라는 원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첫 번째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고 두 번째 원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정확히 계산해 놔봤으니까 대략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그러면 첫 번째는 공통연의 방정식과 이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지. 교점문제라는 직선. 공통연의 방정식도 구하고 공통연의 길이라는 건 어느 길이 뜻하는 걸까? 이게 바로 공통연의 길이겠지. 이걸 구해라. 그러면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뺐을 때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1식에서 2를 빼면 두 개를 변변 빼주니까 x제곱 y제곱 지워지고 뺐으니까 4x 플러스 4y는 4.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양변을 4로 나누면 이 상태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구하라고 그러냐면 공통연의 길이. 이 교점부터 이쪽의 교점까지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뒤에서 이제 직선 쪽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배울 텐데 자, 현재 범위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뭐를 구할 수 있겠는가? 6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이게 공통연의 길이 구하는 문제.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맞나 봐봐. 이쪽 원의 중심이 앞에 있는 원의 중심은 0,0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원이 있으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이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 이건 직선 쪽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일단 풀어보자. 이해는 할 거니까. 그럼 이쪽에 중심이 있어.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2등만 생각해보면 그린다 그렇게 하래도 2등만 생각해보면 그린다. 이건 반지름이니까 구할 수 있겠지. 내가 이제 헷갈릴까봐 뜯어낸 거야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원의 반지름은 2. 요 길이도 2고 요 길이도 2다. 내가 최종적으로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2등만 생각해니까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중심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서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자. 요 그림에서 보면 중심인 0,0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 즉 점과 직선 간의 거리야.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거를 계산해주면 점과 직선 간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다.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야. 여기서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을 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요걸 계산해주면 피타고라스 써보면 루트 2의 제곱에다가 루트 2분의 대제곱 이걸 빼서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계산해보면 이거 4니까 그럼 2분의 8, 2분의 7 2분의 루트 14 이렇게 계산되겠지 이거. 절반 길이가 절반 반쪽 길이가 2분의 루트 14지. 그러면 이쪽 저쪽을 합치면 뭐가 돼? 루트 14가 최종 답이겠지? 루트 14.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5-5번 같은 거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형태는 대부분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문제야. 그래서 어려워도면 천천히 이해를 해보고 원래가 고난도 문제지. 자,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이 있는데 원의 위쪽을 접었어. 원에서 PQ라는 현을 기준으로 위에 걸 접어서 이렇게 내린 거야. 접어서 내렸더니 마이너스 1,0에서 X축에 접혔어요. 이 원이. 이 접힌 부분이 마이너스 1,0에서 접혔다. 그러면 이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원에서 이렇게 접은 모양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떻게 푸는 게 접근 방법이냐면 이 부분을 이거를 일부분으로 갖는 원을 가상해서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접힌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일부로 갖는 이런 원을 지금 끊긴 모양인데 여기서 끊겨 있는 모양이잖아. 그거를 원래 원 상태를 한번 가상해서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가상원을 그려본다. 이게 방법이야. 이거만 그리면 거의 접근이 돼. 이 원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보려고 그래. 요거를 일부분으로 갖는 원. 이거를 구해보면 자, 이 원이 이건 반지름은 똑같겠지. 이걸 접은 모양이니까 원래 있던 반지름이 3인 원에서 이걸 일부를 딱 접어놨기 때문에 이쪽 원의 반지름도 이쪽 원의 반지름 3이랑 같다고 볼 수 있지. 이 원은 반지름이 3인 원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0이 접점이야, 접점. X축에 접하는 점이 바로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접점에서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면 중심이 있겠지. 여기 접점이 접혔는데 원래가 원에서 원이 어떤 직선이 접혔다고 하면 여기 접점인데 접점에서 수직이 되게 뻗어 올라가면 중심이 있게 돼 있잖아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지. 이 원리를 이용하면 이 점에서 접혔다고 돼 있어, X축에. X축이 접선이야. 그러면 접하는 점에서 수직이 되게 뻗어 올라가면 이쪽에 중심이 있을 거다. 이쪽 원의 중심. 즉 이쪽 원의 중심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지. 이 점에서 접혔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다. Y좌표는 얼마야? Y좌표는 반지름이 당연히 Y좌표지. 반지름. 이원의 반지름은 이원의 반지름과 같겠지. Y좌표는 3이야, 3.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오지 않아요. 자, 저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다 그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는 9 그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원의 방정식이야. 그렇다면 이쪽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뭐야? 원래 처음에 주어져 있던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었어. 자, 그러면 PQ라는 직선은 어떤 의미인가 봐보자. 이게 원래 주어져 있던 원이고 이게 내가 가상해서 그려본 원이고 어쨌든 PQ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즉,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된다. 그 전체대로 풀어보면 1에다가 1을 빼주면 최종 답을 구할 수 있죠. 1식에다가 2식을 빼면. 자, 변변 빼주면 정리하면 답이지 이거. x제곱 y제곱 다 없어지고 2x 마이너스 6y 이렇게 쓰고 여기 뭐 어쨌든 간에 이쪽에 굵길이 없어졌다고 치고 이쪽에 1인데 빼주면 얼마가 돼? 여기 넘어가서 마이너스 9 뺐으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